여러분, 올해가 슈퍼선거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올 한 해 동안 사상 최초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선거, 총선 또는 지방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선거를 치르는 70개국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치계의 이단아, 트럼피즘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인 행보와 함께 찬사와 비판이 끊이지 않는 트럼프. 그는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선된다면 미국 이민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이주의 오윤아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리스크와 미국 이민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후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추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초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했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다자 교역 질서가 깨지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 또는 중국 중에 어느 한편만을 선택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재집권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일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에 빼앗긴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되찾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수란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특히 반도체와 AI 등 첨단 전략 분야의 견제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공화국이죠. 나라가 크다 보니 판세 분석이 어려울 것 같지만 미국은 승자 독식의 선거인 단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의외로 당선 후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제와 간선제 사이 애매한 선거 제도인 이 선거인 단제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하고 각 주별로 선거 결과를 별도로 취합하여 해당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주에 배정된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선거를 하지 않아도 미리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당락은 나머지 7개 주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상황이 뚜렷하지 않아 표심이 고정되지 않은 7개의 경합주를 미국에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 지역이 아니어서 선거 때마다 지지율이 오락가락한다는 뜻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지난달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49%로 바이든보다 4%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선이 아직 8개월 정도 남아서 그 사이 지지율은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대결에서 꾸준히 앞서고 있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어서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선 확률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재선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친 바 있는데요. 트럼프는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국가방위군과 지역 경찰 등 사법 당국에게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추방시킬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오래전 논란을 겪었던 출생 시민권 부여 제도의 폐지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시스트나 공산주의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중동 출신 난민의 허용을 막고 이슬람과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특정 국가 출신들에게는 미국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금지시키고 미국인들에게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여행 금지령도 발동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은 H-1B 취업 비자의 발급 축소와 일부 비자의 심사 요건 강화, 그리고 F1 학생 비자 체류 요건 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비자 발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개인의 능력과 투자 규모 등 미국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학력자들, 기술자들, 사업가들의 미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어필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IW와 일정 투자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받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NIW와 미국 투자이민 모두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이민 제도의 자격 요건을 맞추면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으니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NIW와 미국 투자이민 쪽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리스크가 이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월과 4월은 미국의 많은 대학이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시즌인데요. 최근에 향후 자녀가 미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영주권 수속 상담을 문의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정말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성적도 뛰어나고 실력이 좋은데 영주권이 없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학생들의 케이스를 접하시니 요즘은 미리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NIW나 투자이민을 하시게 되면 빠르면 1년에서 2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민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정치 상황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이민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학 진학 전에 혹은 진학하자마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상담 받아보시고 자격 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미국 영주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국민 위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